부터 해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변수들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변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11월 경제 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주말 사이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일단 제조업 PMI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그런 지표들. 다만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 2.1%보다는 좀 낮았지만은 지금 3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 진입을 한 데다가 12월과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좀 추위 때문에 그런지 11.3%가 올랐지만은 가중치가 큰 돼지고기 가격이 11.5% 떨어지는 등 육류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생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0.1%, 소매 판매도 14.9% 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거기다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를 했고요. 승용차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를 해서 예상치보다 한 4만 대 정도 더 많이 팔았고요. 실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9월 달에 마이너스 3.6, 10월에 마이너스 2.8, 11월에 마이너스 2.2 이렇게 좀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 경기가 호전이 되면서 수요가 살아나서 공장의 재고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자생력에 의한 회복세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과 수입이 어저께 발표된 수출과 수입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유럽의 불황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3분기를 바닥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좀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도 지금 조선주, 화학주 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좀 소외를 많이 받고 많이 빠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에서의 이런 경기 회복세가 어떤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아직은 잉여 생산 능력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이 좀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고 중국이 좀 더 경기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련주들 여기서 계속 가는 그런 상승 추세에 탔다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바닥은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지만 그래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중국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FOMC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걸쳐서 미국의 12월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많이 다뤄봤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그게 최근에 경기 안 좋은데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경기 부양 즉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환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가 지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연준의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신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거죠. 실질적인 4차 양적 완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장기 국채를 매수는 하되 풀린 자금을 다시 환수하는 소위 말하는 이 불태화 정책을 사용해서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은 없고요. 사실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유동성 공급은 없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과 별다르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지준 불이율의 인하입니다. 지금 연준이 지준에 대해서 0.25%의 금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준을 초과해서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한 금액이 무려 1조 4,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0.25% 금리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를 제로로 낮추게 되면은 이 돈들이 초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빠져나와서 좀 더 생산적인 뭐 대출이라든가 그런 데 쓰일 가능성이 높아서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뭐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왔고요. 뭐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죠. 예. 요번 FOMC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음 달 내년 1월 29일에서 30일 FOMC가 있는데 여기서 하느냐. 뭐 선제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번 달에 하는 게 맞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대안이라는 시기 그런 측면에서 시기도 자연스럽고 그러나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명분이 약해졌다라는 것. 또 지금 재정절벽 협상 중인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반대하는 공화당이 심기를 지금 꼭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번 FOMC에서 뭔가 나와주기를 상당히 기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또 나오더라도 불태화 정책을 동반한 국채 매수는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매수세인데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무려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규모도 꽤 큰데요. 이런 매수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9일 연속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네. 1조 3,345억을 샀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매수의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은 글쎄 저는 아직까지 좀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조 3,345억 중에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한 순매수가 1조 463억입니다. 무려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과 관계가 큽니다. 특히 GM 펀드라든가 이머징 마켓 ETF 자금 유입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기업들 또는 한국의 시장 뭐 이걸 산다라기보다도 최근에 유입된 자금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유입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으로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우리 증시에도 여전히 자금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한국 증시에 대한 보다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기업들의 주가도 빨리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뭐 나쁘진 않고 상당히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네. 큰 의미는 두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자세한 성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